얼마 전 종영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는 정신병이라는 소재를 밝고 따뜻하게 그려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대사가 등장했듯이 현대인들 대부분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중에서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됐죠.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 성인의 우울 증상 경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더 많이 겪는지 한번 자세히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신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김유나 연구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이번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제 2012년에 실시한 결과 중 일부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정신건강 부분의 우울 증상이 우리나라 성인의 8명 중 1명이 1년 내에 한 번쯤 앓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성인 8명 중에 1명이 네네. 최근 1년 안에 우울증을 경험했다. 예. 네. 이 정도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의학적인 진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심한 슬픔이나 절망감을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이제 의학적인 진단 여부를 떠나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울하다는 말을 이제 말버릇처럼 하는 분들도 많고, 네네. 사실 저희가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나 혹시 우울증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울한 기분하고, 예. 흔히 이제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우울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절로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울증과 우울한 기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서 우울증은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속 2주 이상이라고 하셨나요? 예. 연속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네네. 슬픔 절망이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네네.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나라 성인 8명 중에 1명이다. 예. 이 추세로 보면 어떤가요? 아까 해마다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제 매년 조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때 보면은 한 15%에서 12% 사이에서 이렇게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증감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복지부에서 이제 5년마다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성별에 네. 따라서도 우울 증상 네네. 경험이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여성이 우울증에 조금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성의 어떤 취약성을 말해준다기보다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특성이요? 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신경학적인 물질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사회 전체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무슨 세로토닌이란 이야기들도 네네. 있던데. 예.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뇌 속의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 좀 감정이 많이 불안해진다면서요. 근데 이 수치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여하튼 조사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2배가량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온 거죠. 우울증 경험률이. 네네. 예. 근데 남성들도 우울증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미시적으로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만 여태까지 장기간의 연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 문화적인 상태,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병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는 남자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예, 예. 남성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사회 네네. 환경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네네네. 거주 지역별로도 우울증 경험률에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이제 크게 이제 저희들 도시 거주자, 동지역, 그다음에 읍면 나누어서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연령 패턴이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자층에서 높아지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높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 지역의 특성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 거주자는 이제 연령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약간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농촌 거주자가 16.5%, 네. 도시 거주자가 도시가 12.3% 네네, 이렇게 네. 나타났어요. 저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도시 거주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그 조금 심각한 기분의 장애,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조금 여유 있는 일반적인 전원 생활, 농촌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연령대는 7, 80대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네, 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고령층이라고 해도 좀 사회적인 짐으로부터 홀가분해지고 이제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지만 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현상 자체만으로 볼 때는 고령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 경제적인 취약성이 노인을 통해서 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잖아요. 네네. 대부분이 또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안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우울증을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하는 네네. 말씀. 예. 네, 그러니까 뭐 질병고, 고독고, 뭐 무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지는 지금 세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노인 자살률도 높지요. 네네. 예. 제가 알기로는 20대보다도 한 5배 이상, 네. 80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참 또 이 우리 어르신 세대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근데요, 지금 보면 네. 이 문제가 또 우울 경험 증상을 보이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이제 노인분들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스스로의 나약성 이런 것으로 이제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상담 치료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9.7% 정도 돼서 10%가 되질 않습니다. 예. 우울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도 네네. 내가 좀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하신 분은 네. 10명 중 1명도 안 됐다 하는 네네. 그런 말씀이세요? 네. 예. 그래요. 일단 우울증인지 그냥 잠시 네. 기분이 안 좋은 건지 네. 판단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혹시 관련해서 우울 증상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몇 가지 그 범주들이 있습니다. 그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흥미의 상실이라든지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불안 초조 내지는 그 주의 집중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될 때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가 진단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때 일단은 어떤 질병의 진단을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이나 치료받는 걸 꺼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네네. 지금 우리 분위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꺼리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정도의 문제는 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뭐 남들이 알면 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예. 네네. 어쨌든 인식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네네. 예. 사실 이 우울증에 따른 우리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이런 면에서 뭐 상담이나 치료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 네네. 개인적인 노력도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네. 노력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김유나 연구관